레베카,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상사인 마크가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어.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하필 한국이라니. 한국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가 한국지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 직접 가서 프로젝트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가장 적임자야. 마크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이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꼭 제가 가야 하나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여기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크는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IT 컨설턴트에서 일하고 있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지사라뇨? 저는 한국지사로 가라는 말은 좌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저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레베카, 이번 기회는 내 커리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건 내 경력의 금메달 같은 일이 될 거라고. 그는 진심으로 제가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마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첫사랑 에릭과의 관계가 끝난 곳이 바로 그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에릭은 어느 날 한국인 여자친구 수진을 저에게 소개하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레베카, 우리 여기까지야. 나한텐 수진과 함께하는 게 더 나은 미래가 보여. 그 말은 제 가슴을 산산이 부숴놓았고 그날 이후로 한국은 저에게 씁쓸함 그 자체로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마크의 말처럼 이번 발령은 제 커리어에 분명 도움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어떤 곳일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결코 반갑지 않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깔끔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마중 나온 회사 직원이 안내해준 리무진 버스 정류장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리무진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라고? 버스에서? 조금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제 휴대폰을 연결해 보았고 놀랍게도 와이파이는 뉴욕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부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적어도 하루 이상 걸렸을 일이 한국에서는 불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지어 사용법을 알려주는 직원은 친절하고 시스템은 이해하기 쉽고 간단했습니다. 이게 뭐지? 미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잠시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다가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불빛으로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안에서는 따끈한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도 편의점은 많았지만 이 정도의 다양함과 편리함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가벼운 호기심에 삼각김밥이라는 걸 하나 사서 먹어보았는데 꽤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했던 물건이 단 하루 만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듯 알림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최소 며칠은 걸렸을 텐데. 배송이 빨라서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효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맞는 걸까?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회사의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낯선 환경에 익숙해질 새도 없이 곧바로 직속 멘토 정은재라는 분과의 첫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 테일러님. 저는 정은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와 한국 생활을 도와드릴 멘토입니다. 은재 씨는 따뜻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침착한 목소리는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은재 씨는 업무 공간을 소개하며 회사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분명했지만 미국 회사와는 확연히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팀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협업하는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우리 팀이 다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레베카 님도 같이 가시죠? 은재 씨의 제안에 저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모두와 친해지는데 좋을 거란 생각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문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두가 앉고 음식이 공유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선 모두가 큰 접시에서 반찬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팀원들은 제가 서툰 젓가락질을 보고 웃으며 따뜻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익히시면 돼요. 레베카 님도 곧 잘하실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배려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회식은 한국 회사의 중요한 문화예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더 가까워지는 자리죠. 은재 씨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술,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받을 때의 예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약간 어색했지만 모두가 편하게 대해 주었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술 맛 괜찮죠? 레베카님, 우리도 한잔해요. 팀원들은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고 저도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음식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매콤한 닭볶음탕, 고소한 파전, 그리고 한국식 고기구이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한 팀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레베카님, 한국에서 이런 음식을 즐기다 보면 곧 이곳이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팀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한국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미국 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이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차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회식 문화가 이제는 어딘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걸.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일정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유연하게 진행되던 업무가 한국에서는 꼼꼼한 보고서와 철저한 준비가 기본이었습니다. 레베카님, 이 프로젝트 진행 전에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해요. 세부 일정과 예상 문제점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직속 멘토인 정은재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제가 익숙한 방식에서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우선시했기에 이렇게 디테일한 사전 작업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은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호환성 문제로 인해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크게 당황하며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팀원들은 차분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한 팀원이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분석했고 다른 팀원들은 곧바로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베카님,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데이터 검증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과 유기적인 협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작업을 신뢰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와 철저한 준비가 결국 이런 문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한국의 업무 방식은 단순히 꼼꼼한 것을 넘어서 효율성과 완성도를 추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이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실시간 피드백과 활발한 팀워크 덕분에 일의 속도는 물론 결과물의 퀄리티까지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보고서 작성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팀원들이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보며 칭찬해 주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레베카님, 정말 훌륭하게 작성하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업무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배울 점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주력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외부 협력사들에게 발표해야 했고, 제게는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대와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마지막 디테일을 수정하던 중,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이 멈추더니 검게 변했습니다. 설마.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진 채 책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발표가 내일인데. 그 순간 직속 멘토 정은재 씨가 떠올랐습니다. 주저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받을 거란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재 씨는 첫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베카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재 씨는 한참을 듣더니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임을 알기에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시겠다고요? 퇴근하셨잖아요. 하지만 은재 씨는 단호했습니다. 팀워크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곧 도착할게요. 1시간 뒤 은재 씨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회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장난 노트북을 대신해 제 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긴 뒤 수정 작업을 도왔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 더 깔끔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피로 따윈 잊은 듯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팀워크라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재 씨와 팀원들의 도움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이 박수를 보내며 발표를 칭찬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레베카님, 정말 잘하셨어요. 은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네. 단순히 함께 일하는 동료를 넘어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저는 한국 생활이 이제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생활 리듬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도를 이해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경험한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바로 24시간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느라 저녁을 거른 채 퇴근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근처의 음식점은 다 문을 닫은 시간이었기에 별다른 기대 없이 배달 앱을 열어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운영 중이라고. 결국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돼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치킨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 한국에서는 배달도 예술이구나. 또 다른 날은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며칠씩 걸리는 게 일상이었기에 밤에 주문한 물건이 아침에 도착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다음날 새벽 현관문을 열어보니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깔끔하게 포장된 상태로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도심 속 편리한 교통 체계였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히 운행되었고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중 지하철 안에서 가만히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빠른 템포가 주는 효율성과 편리함 속에서 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구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제 일상도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배송으로 신선한 재료를 받아 요리를 해먹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는 일상은 어느새 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며 저는 한국의 매력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빠른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속엔 효율성과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 이제 저는 한국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감정과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과 편리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다행이야. 내가 몰랐던 세상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저는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일을 점점 더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동료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반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해 제가 미국에서 배운 방식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레베카님 아이디어 덕분에 이 부분에서 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원이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팀원들과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린 태도와 상호 존중은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부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혁신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문화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중 하나는 세계적인 플랫폼과 협력하는 일이었는데 한국 팀원들은 이 과정에서도 유연하고 빠르게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이든 빠르고 정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되거든요. 팀원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왜 IT와 기술 혁신의 중심에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줄은 몰랐어. 여기서 배운 것들이 내 경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상도 못했네. 처음 한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는 마치 낯선 바다에 던져진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그 바다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재 씨와 점심을 먹으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회사에서 괜찮아 할까요? 은재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레베카님처럼 열정적이고 유능한 분이라면 모두 환영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경력을 발전시키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도 괜찮겠어.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니까. 한국에서의 삶은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두려웠던 걸까? 몇 달 전만 해도 한국행 발령은 제게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환경, 과거의 상처,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저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업무 방식은 이제 저에게 효율성과 완성도를 가르쳐 주었고 팀원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제가 더 좋은 동료가 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전의 상처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제 삶과 커리어에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삶에서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낯선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도전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